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오늘장 내일장은 1부 시작 때부터 바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여러분께서 문자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 전문가분들이 이거 질문 들어오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오자마자 그냥 서로 그냥 내가 하겠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무 때나 이렇게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1부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이게 종목 게시판도 새로 생겼으니까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새로 마련된 종목 상담 게시판 코너를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편하신 노트를 찾아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런 첫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계속 좀 힘듭니다. 오늘도, 소폭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또 많이 빠지기는 않았기 때문에 상승으로 돌려세우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양시장의 흐름이 살짝 엇갈린 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오늘 좀 아쉬웠던 장,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혼조세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93포인트 오른 1993.76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확대되면서 지수는 곧 내림세로 돌아섰죠. 하루 종일 외인과 개인의 매매 공방 속에 혼조세를 보이던 우리 지수는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결국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연기금 매수가 지수 하방을 방어하며 1980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12월 5일 목요일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03포인트 하락한 1984.77포인트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과 개인은 각각 542억 원, 2,571억 원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외국인, 또 기관의 엇갈린 수급 속에서 강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소폭이지만 무려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감자 소식의 에듀박스가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갤럭시와 컴즈 등이 비트코인 관련주로 새롭게 등장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506.3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죠. 각각 38억 원, 57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만 77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와 같은 1,060원 50전으로 보합 출발했습니다. 내일이죠.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외환시장은 비교적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고용지표 결과는 미국 양적 완화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90전 하락한 1,059원 6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표 발표 등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팀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김선임 멘토 거침없이 달리고 있죠. 자, 목표 달성한 현황을 먼저 짚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워낙 좋습니다. 내놓는 종목들마다 거의 상당 종목들이 지금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죠. 자, 윈스테이크넷이 8.4%까지 수익을 거뒀었고요. 자, 이때쯤 또 우리 장이 좀 살짝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림이 그럼에도 20.8% 고수익을 냈습니다.
네, 11월 말쯤에 추천을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도 8.4% 수익에서 5.9% 수익까지 좋은 현황을 이루어졌습니다. 김소연 멘토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조금 최근 들어서 추천한 종목들 수익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이 조금 밀려주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손절가를 터치했냐고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좀 큰 상승이 다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역시나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이 종목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추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좀 큰 폭의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오늘 한번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항상 종목, 제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 아직 손절가는 가지 않았는데 좀 불안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시라면 소폭 수익 중이라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지금 상담받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미처 상담해드리지 못한 분들, 문자로 상담 문자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한테 문자를 받아보시려면요, 30분 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다 상담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 문자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상로 멘토님께서 상담해드리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짧게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조금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좀 수급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기간 매집 중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냐면요, 수급창 열어놨는데요, 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12월 초에, 이번 주 초였나요? 이렇게 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기관들이 좀 눌러주고 있다. 다시 사려고, 싸게 사려고 좀 누르는 것 같다. 그런 말을 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기관들 이틀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투신권의 매수, 연기금의 매수가 좀 강하지 않나. 자, 외인들은요, 당연히 외부 악재에 약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테퍼링 양적완 촉소 우려감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반영될 것 같으니까 조금은 빠져나가는 거고, 그런데 뭐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적 완화하기 이르다는 이런 의견도 좀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지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이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수급 100점주, 오늘장 100점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롯데케미칼 오늘 흐름 좋았죠? 빅솔론, SM, 네이버, 메일유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이 대부분 껴있네요.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도요, 제가 몇 번 가지고 나왔었죠? SM 마찬가지고요. 메일유업, 다 수급이 좋은 종목이에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어제 제가 가지고 나왔나요? 그저께였나요? 네,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입니다. 대형주. 자, 오늘도 수급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외인들이요, 32,000주 매수 들어왔고요. 기관들 44,000주 매수.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 연기금 오늘 49,000주. 자, 외인들과 기관 지금 3일, 외인 3일 연속, 기간 며칠인가요? 11월 26일부터 계속 매수. 한 달 동안 기간 물량 36만 주. 기간이 매수하는 종목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전고점을 뚫고 가는 이런 포인트였는데요. 오늘 정말 강하게 뚫고 올라가 주네요. 그러면서 양매수 아주 강하게 들어와 줍니다. 요 포인트 보이시나요? 아, 정말 이쁜 모습이에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어디까지요? 좀 잡아드려 볼게요. 바닥 라인부터 선을 좀 잡고요. 고점 라인 조금 잡아보자면요. 얼마까지 더 갈까요?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은요, 바닥이랑 고점 라인의 그 중간 부분 정도 해당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준다면은 뭐 한 24, 5만원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관심 좀 더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보여 계신 분들은 홀딩 의견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빅솔론입니다. 네, 이 종목. 아이고, 갑자기 안 움직이네요. 자, 빅솔론 살펴볼게요. 이 종목도요, 오늘 2%가량 상승을 했어요. 지금 전고점을 뚫는 시도가 나타나주고 있는데, 조그만 미니 프린터, 소형 프린터 이런 거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급 볼게요.
자, 오늘 수급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수급 상황입니다. 보시면요. 이 종목 주목하셔야 돼요. 자, 기관들이요. 11월 중순, 거의 11월 말까지만 해도 매수세 자체가 없었어요. 여기 아예 없어요. 없다고요. 개인만 조금 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1월 말부터 해서요. 천천히 여기 위로 보시면 11월 거의 20일쯤부터 해서 기관들의 매수세, 연기금 엄청나죠? 사모펀드 엄청나죠? 너무 제가 낙서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엄청나죠? 그리고 투신권 매수 들어가고 주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새빨갛게 따라 붙으니까 외인들 같이 따라 붙어주는 요런 퍼펙트한 수급 나타나주고 있네요. 자, 차트 볼게요. 차트에서도요. 이때 집중해서 이때. 요때부터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집중했어요. 조금 더 갈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고점 뚫고 갈 가능성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관심 잘 가지십시오. 실적 역시 대박인 종목입니다. 네, 바로 조금 문자를 보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자 보고서요. 나머지 종목 살펴볼게요. 자, 4605님께서요. KG 모빌리언스 사인 주셨습니다. 모빌리언스인데요. 오늘 8.3%까지 밀렸네요. 아유, 많이 밀렸네요. 자, 11,2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20%.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소폭 마이너스 뭐, 한 2.5%, 3% 정도 수준인데,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그 KG 모빌리언스가 안 가다가 갔던 이유가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 그 회사, 뭐죠? 비트코인 거래소 쪽에 공인 그 뭐죠?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KG 모빌리언스가. 자,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건데,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 어떻게 됐습니까? JCO는 지금 정지 중이고요. 한일 네트워크스 하한가. 당연히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조금 약간 얽히면 안 되는데 얽혀버려가지고 좀 제자리를 찾아간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KG 모빌리언스와 다날이라는 회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실적이 사실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럼 좀 더 차트를 일봉으로 볼 게 아니라 주봉으로 좀 살펴볼게요.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렇죠? 싸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바닥권 라인을 확인하는 기회가 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 포인트들. 바닥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지금 또 한 번에 바닥이 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빠져도 만원대 초반. 그러면 다시 반등 준다면 이 친구 어디까지 갈까요? 못 가더라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죠? 14,000원인데요. 너무 많이 노리지 말고요. 12,000원까지는 안전한 라인이니까 그 포인트 잡고서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 필요할 것 같아요. 아셨죠? 너무 길게 보진 마십시오. 길게 보려면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내년 초에 왜죠? 네, 이 관련주들 삼성 핸드폰 나올 때마다 상승합니다. 아셨죠? 요 포인트입니다. 내년 초에 나옵니다. 아셨죠? 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669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볼게요. 지금 조선주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안 쳐지나요? 답답하게. 잠깐만요. 제가, 이거 노트북 안 움직이게 할게요. 자, 대우조선해양 보겠습니다. 오늘 1.6% 빠졌습니다. 주봉인가요? 잠시만요. 네, 1.6% 빠졌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제가 팁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수주 얘기할 겁니다. 수주 물량 받은 거 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바닥이고요. 여기 저점 라인 보이시나요? 자, 쌍바닥 구간 확인하고서 다시 상승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적 하나 테퍼링 우려감 때문이지 주가 다시 갈 겁니다. 내년 업황, 지금 조선주들은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다 마찬가지인데, 불과 2011년, 2012년도에는요, 수주가 적었다가 최근에 밀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3년 주기로 발주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게 바로 올 말부터 내년입니다. 내년 중반까지예요. 걱정 마시고 보시고, 조금 매수가 자체가 34,640원이신데,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대신에 지금 말고요. 다음 주에 동시 만기 있어요. 조금 상승,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조금 그나마 반등을 좀 더 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일 때, 대우조선 해양으로 말씀드리면, 얼마죠? 34,000원 뚫을 때 그때 추가 매수 하세요. 가능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그 포인트 이용하셔가지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KT예요. 2680님 KT 33,600원 20% 장기로 들고 가도 되나요? 한숨 좀 쉬겠습니다.
왜 한숨을 쉬죠? 이 종목 지금 배당 1,000원도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장기예요, 장기는. 때려치시고요. SK텔레콤으로 차라리 갈아타세요. 답 안 나옵니다. 정말 말씀드리는데 답 안 나옵니다. 지금 SK텔레콤 말씀드려볼게요. 혹시 이분 아니신가요? 제가 저번에 전화로 상담해드린 분 아니신가요? 그때 제가 SK텔레콤으로 갈아타세요. 지금 2680 번호가 좀 기억이 나는데, 갈아타세요라고 조금 막 했던 분 아닌가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KT 실적 우려감 너무 심해지고 있고요. 배당 매력까지 사라지고, 지금 수급 볼게요. 기관이랑 외인들 투매예요, 투매. 이 종목 하면 안 됩니다. 투매입니다. 외인들 지금 그냥 계속 한 달째 430만 주 던졌어요. 기관들 570만 주 매도 쳤습니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가셨죠? 차라리 SK텔레콤으로 장기 보유하세요. KT 장기 보유하지 마시고 SK텔레콤으로 장기 보유하세요. 회사 안 망합니다. 안 망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죽어가는 회사예요. 아시겠어요? 죽어가는 회사라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볼게요. SM입니다. SM. 자, SM 볼게요. 0.2% 오늘 상승 좋습니다. 몇 번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정말 잘 움직이는, 오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NC소프트처럼 급등할 거라고 말씀드리자마자 주가 뛰기 시작했던, 날뛰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들 67,000주 매수 들어오는데요. 상당히 많은 물량 매수가 들어옵니다. 꾸준하게 매수 들어와주고 있어요. 투신이랑 연기금에서 매수 들어옵니다. 강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 물량 빼먹고 가는 거 좋아요. 아주 좋다고요. 외인들 지금 약간 차익 실현 물량 눈치 보고 있는데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요, 4분기랑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요. 연말에 콘서트 엄청 많습니다. 네, 우리 엑소 오빠들 대박이잖아요. 네, 잘 팔리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잘 팔립니다. 역시나 중국, 일본 다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시고서 매수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한 번쯤 내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네이버입니다. 제가 왜 시장을 조금 기관들의 매수가 돌아오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의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게,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이버하고요, SK 하이닉스의 그 흐름을 보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조금 매도세가 나오기는 했지만서도 그렇게 큰 물량,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어요. 외인들 매수가 그렇게 매도세가 크진 않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워낙에 많이 사가지고 조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가는 거지, 주가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눈에 잡힙니다. 왜 제가 이 두 가지 종목 말씀드리냐면은, 시장에서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의 흐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 좀 두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종목들이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은요, 시장도 크게 밀리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셔야 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오늘 장에서 외인들의 수급, 그래도 좀 잘 들어오는, 그런 최근에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 기관이 팔고 나가긴 하지만서도 주가가 버텨주기 때문에 조금 양호하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근데 제가 걱정인 것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 기관의 매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약간 기다려봐는 종목이지만 분명히 다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수급 특징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넣어봤습니다. 아셨죠?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메일리업입니다. 메일리업 볼게요. 오늘 2.9%, 네, 2.9%가 급등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일리업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메일리업 이 종목 수급 오늘 외인 38,000주, 기간 24,000주, 언제부터? 11월 13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강매수, 강스매시 날리고 있어요. 아주 그냥 지대로 날리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이전에 벌써 9월 언제부터냐면요, 이 포인트 9월 중순 요때 오기 시작할 때 기관들 매집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기관들이 이 종목 끌어올린다는 소문이 증권가에 쫙 퍼졌다고요. 쫙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더 갈 거다, 더 갈 거다, 더 갈 거다 이런 말이 계속 돌았었는데 주가 역시나 잘 반영을 해주네요. 그러면서 기관들 빠지자마자 다시 매수 강하게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 줍니다. 이런 포인트가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저희 서울경제 멘토님들, 정재현 멘토님이 추천 잘 해주셨잖아요. 매수하신 분들 잘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끝까지 좀 보유하시고요. 크게 간다면요, 이 종목은요, 전 고점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내년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고요? 중국 모멘텀 있잖아요. 우리 분유 모멘텀 있지 않습니까? 걱정 마시고 홀딩 하시고 역시나 잘 보유하시길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문자가 또 2개 있는데요. 제가 2개밖에 없어서 2개만 달라고 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인데요. 398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자 30분까지만 제가 문자로 답변 상담해드립니다. 그 이후 문자는 안 해드립니다. 30분까지만 문자 답변해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자, 두산중공업 41,700원에 30%입니다. 자, 41,700원 30%. 요 포인트. 지켜야 될 라인이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요 라인 좀 지켜야 될 라인이었는데, 4만, 여기 얼마인가요? 38,000원대는 좀 지켰어야 됐는데, 깨지고 내려갔네요. 지금 투매가 나오고 있나요? 볼게요. 네, 투매 나오네요. 안 좋네요. 어떡합니까? 중공업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두산중공업은요, 조금, 제가 볼 때는 미래가 불투명해요. 두산주들이 사실 실적이 조금, 안 좋아요. 조금 영업되시는 분이, 두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긴 하지만 조금 약간 뭐 삼성이나 현대보다 좀 딸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그냥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두산중공업은요, 좀 가져가도 되는, 지금 바닥권까지 내려온 차트 모양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 왔어요. 그런데 차라리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오히려 조금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특히나 현대중공업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종목 지금 아예 그냥 수급적인 부분이 아예 앵꼬입니다. 앵꼬. 지금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해요. 너무 오랫동안 팔았어요. 특히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외인들은 아직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좀 단기적인 그 테퍼링 우려감 때문에 매도가 나온 거지 큰 걱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추세로는 현대, 삼성, 뭐 대우, 요런 현대미포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두산중공업은 약간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좀 판단을 잘 해보시고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셀트리온 왔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가 정말, 네, 사랑하는 종목 셀트리온. 네, 그냥 개인적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좀 같이 사랑해 주세요. 네, 291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3,000원 매수하셨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시고요. 최근에 1,200억을 어디로 줬죠? 헬스케어 쪽으로 네, 판매 계획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뒤에 뭐가 더 있다는 소리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회사한테 줬어요. 물량 줬다고요. 수주를 얼마큼 받아? 그 이상 받았기 때문에 1,200억 딱 잘라 주는 거예요. 더 있어. 수주 더 있어. 뒤에 더 있기 때문에 수주를 주는 겁니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분명히 어떤 뉴스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셨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 안 빠집니다. 계속 안 빠지고 버텨주고 있어요. 라인에서. 한번 튀어오를 거예요. 걱정 마시고 더 사서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볼게요. 요거 이렌텍인데요. 요거 제가 안 되겠네.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안 되겠고요. 방송 끝나고 제가 요거는 방송 끝나고 나서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아니다, 전화로 해드릴까요?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제가 전화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1509입니다.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고 바로 방송 끝나고 한 3시 30분 안으로 해서 전화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오늘 추천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아까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네, 오늘은요, 빅솔론이에요. 네, 아까 제가 막 강조 드렸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강조 드렸죠. 자, 빅솔론입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수급 아까 보셨죠? 퍼펙트함에서 좀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미니 프린터 전문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라벨 모바일 프린터 부분의 매출 증가 기대가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4분기 매출액이 200억 이상, 영업이익이 35억 이상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PER 한 10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주가가 한 18,000원 이상이에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PER 뭐 7만 때려도 한 16,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볼게요. 자, 전고점 지금 뚫으려는 시도하고 있는 상태예요. 시도하려는 상태인데 수급이 네, 터졌어요. 수급 터졌습니다. 아주 그냥 뚜껑 열렸어요. 수급 가는 차트예요. 이거 가는 수급이에요. 아셨죠? 걱정 마시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좀 더 크게 간다면은 뭐 2만 원대까지도 갈 것 같지만 저도 조금 단기적으로 매수가를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는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14,400원에서 14,900원 정도 사이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이상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3,900원으로 역시나 좀 짧게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인 만큼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전 방송에 10시쯤에 방송합니다. 차트미인주 10시 한 10분부터 정확하게 방송하는데요. 차트미인주에서도 SM을 비롯한 좋은 종목들, CJ ENM, 포스코 ICT,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네오이즈 인터넷 등 좋은 먼저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서 또 같이 시청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 1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계속해서 013-3366-0110으로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을 질문으로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꼭 상담이 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률 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네, 12월 1주 차입니다. 지금 현재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12월 들어서 주식시장이 영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팀이 모두 6.6%, 5.7%로 아직까지는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겠고요. 이주경 팀장의 STBS 컨텐츠 허브가 4.1%로 수익률 굉장히 좋고요. 또 박재우 전문가의 KTS 역시 6.5% 수익으로 두 분의 수익이 단연 눈에 확 들어오는군요. 네, 자, 오늘 출전하신 두 분께서도 이 못지않은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JB스탁의 이현진 전문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종목을 열어서 한번 볼까요? 네. 자, 먼저 정태근 팀장께서는 한국콜마홀딩스를 준비하셨습니다. 이현진 전문가께서는 동아원을 또 가지고 오셨네요. 네, 자, 먼저 정태근 팀장의 한국콜마홀딩스부터 기업 설명 듣겠습니다. 네. 한국콜마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콜딩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지주사 움직임이 좀 상당히 괜찮아서, 홀딩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 화장품 전체적인 어떤 호재거리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좀 인용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그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크림을 사기 위해서 그 태국 여성이 일주일치 급여를 다 쏟아부었던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그 최근에 동남아 쪽에 한류 인기가 커지게 되면서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뿐만 아니라 그 화장품에 대한 어떤 인기도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를 좀 봤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흘려볼 수 있는 기사이긴 하지만 최근에 화장품 섹터가 안 좋다는 부분들을 볼 때 어떻게 된다면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조금 전환점을 잡는 그런 포인트를 잡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기사 부분들을 인용을 좀 해봤고요. 실적으로 그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에 보시면은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화장품 매출이 매년 30%씩 현재 성장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이니까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수출액이 처음
처음으로 수입을 앞지르는 그 현상도 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국 매출이 한 60% 이상 차지했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56% 선장했다는 통계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화장품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홀딩스는 지주회사긴 하지만 한국 콜마를 보게 된다면은 그 화장품 ODM 1위 업체입니다. 코스맥스보다 한 5% 점유율이 높은데 28.6%로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각 그 화장품들, 메이블 CNC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쪽의 화장품 원료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최근에 화장품 업체들이 어떤 하반경에서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아모레 퍼시픽도 최근에 하반경에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블CNC도 조금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업체들의 어떤 실적이 나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ODM 업체, OEM 업체들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남아라든지 중국 쪽의 어떤 중국 매출이 좀 기대가 되게 되면서, 일단 증설 모멘텀도 있는데요. 일단 세종시 같은 경우에 전이 산업단지에 338억 원을 현재 투입한 상황 속에서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 5월달에는 북경 1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2공장도 현재 완공 예정이 되는데, 이 완공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1억 4천만 개 정도의 기초 그리고 색조 화장품 생산이 현재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매출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증설이 독보다는 약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북경 공장뿐만 아니라 이 공장 증설을 통해서 지금 전체 한국 콜마의 어떤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가 넘어서게 되면은 20% 이상 영업이익에 긍정적 영향, 그리고 광저우 공장 같은 경우는 좀 먼 얘기지만 2015년도에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귀신처럼 시간을 맞추시는데요. 갈수록 이게 머리가 늘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어떻게 잡을까요? 참고로 저기 시계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나만 몰랐네. 예. 눈치를 보느라고 제가. 일단 마지막으로 가격 차트 보면서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자, 차트가 지금 보시면 많은 한국 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일단 많은 정도 가격권 지지력 보이고, 최근에 단기 평선 그리고 중기 평선은 이렇게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장기 평선에 대한 저항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요것만 뚫게 되면 시세는 충분히 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좀 넓게 잡았어요. 11,500원에서 오늘 종가에 12,500원 정도 잡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최대한 낮은 가격에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11,500원에서 1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000원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500원, 21선에 있는 부분에 일단 설정을 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현진 전문가께서는 동아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기업 설명 듣겠습니다. 예, 이제 동안 같은 경우에는 9시 뉴스에 최근 들어서 몇 번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이제 63빌딩을 본사로 두고 있고,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의 처가 쪽인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동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합작 투자사를 설립을 해놨고, 이제 또 여기도 이제 OEM 생산 공장이랑 이제 물량 생산 등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전에도 필리핀이라든지 홍콩 같은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매출이 이제 5천억 정도 달성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100억 정도 지금 달성을 했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 매출이 작년 매출에 비하면 오히려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는 사실은, 가능성이 좀 그렇게 좀 나오고는 있지만요.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정도의 회사니까 이제 매출이 그거의 2배가 넘는다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이제 가격적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지 간에 요 종목 자체가 이제 가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아원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 이렇게 계속적인 9시 뉴스에 등장할 정도의 그런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보유 수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다지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관의 보유 수량이 이제 거의 1년 한 6개월, 7개월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관 보유 수량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이제 2012년 3월달 이제 급락한 이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요때 이제 기관 보유 수량이 한 6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시면은 기관의 보유 수량이 한 400만 주가 지금 넘는 그런 수량까지 지금 증가해 놓은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급도 보시면은 기관계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회사 자체가 지금 보시면 지금 기업 계열을 보시면은 지분율 자체가 지금 69%를 한국제분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한회사 델타라는 곳에서 이제 9%, 그 다음에 자사주. 그러니까 이것만 더해도 지금 한 75%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그러니까 75%를 제외하고 나서 이제 기관이 얼마 정도 샀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25%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놀고 있는 그런 지분율 중에서 25%가량을 지금 매집해 놓은 그런 형태라서요. 이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동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뉴스에 이제 상당 부분 좀 많이 나오면서 여러분께서 어떤 회사인지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 일단은 요 가격 자체는 조금 이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일단은 이게 2달 정도 이제 걸쳐진 이런 횡보를 지금 한 4일 전에 지금 돌파를 해놓은 그런 상태여가지고 요 돌파돼 있던 부분, 그러니까 250원에서부터 한 300원 정도, 그러니까 290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는 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치 자체는 이제 뭐 일단 짧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치는 이제 3,520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이제 3,150원 정도, 요 하단 라인 좀 이탈하면 그러면 이제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동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질문 좀 짧게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서로 질문 한 번씩 좀 주고받아 보시죠. 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하나요? 네. 항상 저기 제왕입니다. 네. 요것만 물어볼게요. 올해 매출 5천억 달성 전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본 질문 전에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 5천억 달성 근거치를 어디서 일단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근거치 자체가 저희가 이제 받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발표하는 걸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태고, 뭐 저희도 이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기업에서 예측하는 수치를 뭐 증권사도 그냥 받아내는 그런 형태여서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예측하는 그런 5천억이라는 얘기를 이제 저희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에서 동아원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5천억을 이제 말을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들고 나온 거죠. 예. 네. 짧은 질문 한번 해보죠. 짧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 이제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 201선 이제 상단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1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유의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가지고, 이제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그 매매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1봉 6개만 딱 가지고 지금 저희가 매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봉 6개만 가지고 저희가 요걸 돌파해놓고 16,000원대까지 보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주일 안 보고 저 분기로 말씀을 들어가지고 분기로 보는데 13,200선보다 241선을 보거든요. 그래서 241선 한번 부대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그 모멘텀, 방금 말씀하셨던 모멘텀 거리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지금 애블 CNC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저항이 있지만 그 저항 끝나고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게 시간상 좀 아쉽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 동아원 두 종목 다 아주 우량한 그런 강한 기업들이니까 여러분께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우입니다. 진격주가 또다시 한 건 크게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오늘도 힘들었습니다. 파란 게 익숙해지지 왜 이렇게 않을까요? 시장은 나날이 파란색이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진격 종목 오늘 크게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같이 보면 오늘 장중에 12%대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계좌를 크게 올리는 모습이었고, 오늘 종가상의 수치만 보더라도 일단은 11.3%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가 초과 달성이 됐는 만큼 이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군으로 공략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다. 그만큼 시장과는 조금은 개별적인 움직임을 가지는 종목군을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고, 제가 어제는 종목 추천 안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또 딱 맞아 떨어지게 다시 한 번 더 떨어지는 모습이고, 내일은 좀 더 개별적인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은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시장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도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내일 어떤 종목군 공략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큐로콤이 상한가를 갔고요. 대성산업이 7.7%가 올랐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7.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열사 두 군데를 양도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재무적인 부분 자체가 개선이 된다는 부분에 지금 급등 양상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는 만큼 펀더멘털적인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 들어서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나타났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시점 한번 보면 항상 이 121선 자리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121선은 꾸준히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되 오늘은 이 저항권에 부딪혀서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었다. 이런 차트를 팁을 한 개 드리면요, 동시호가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시호가 때 한번 보면요, 다시 한 번 더 50분까지는 내려갔다가 동시호가 때 다시 올리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나타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차트 점수는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점수는 아직까지 가치가 좋아진 부분은 아니죠.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소외된 종목군이죠.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6.4%가 올랐는데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자 상담도 받았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고가에 물리셔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이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중국의 오필름사의 카메라 모듈에 대한 자동화 장비에 대한 계약 체결 소식에 급등 양상을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어제 5시경에 안 좋은 뉴스가 한 개 떴습니다. 바로 주식을 처분하겠다, 장외 처분을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게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악재에 대해서 금일 오전장에는 털어내는 모습, 그리고 오후장에는 크게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었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3D 테마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도 가격을 얼마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 되는 거고 어떤 주식은 나쁜 주식이 되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하이비전 시스템의 적정 주가 자체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이 16,000원 자리가 가장 적정적인 주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더 우상향 추세를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지지점이 다시 한 번 더 무너지는 결과치를 나타낸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시점에서 차트 점수 같은 경우에는요 80점,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는 6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40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한 30% 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만손도 오랜만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메디포스트가 오늘 2.6%가 올랐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메디포스트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났다는 거죠. 아, 나는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주가로 표현해주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미수가 폐질환 치료제인 바로 뉴모스템을 미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 이 뉴스 자체가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수는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뉴스는 별로 그다지 가치가 없는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적인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는 거죠. 같이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요. 하단에 1차적인 파동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2차적인 파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를 합산해서 한번 본다면 이렇게 긴 양봉이 형성이 되었을 수가 있겠죠. 그 자리를 봤을 때 중간 자리에 이 밴드 그리고 하단 3분의 1 자리가 바로 이 밴드겠죠. 이 밴드에서는 첫 번째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했었고 지금은 중간 자리 이 밴드에서 어느 정도 변곡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음과 양의 어느 정도의 균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확실한 지지 자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가에 대해서 평균적인 주가에 대한 지지를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하단의 이 자리 3분의 1점 자리가 좀 더 지지적인 역할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은 단기적인 목표가보다는 장기적인 포트로 구성할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점수는 70점 드리겠고요. 가치 점수 4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또 어떤 종목군 있나요? 자, 유진테크라는 종목이 또 오랜만에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 오늘 이슈가 됐던 점이 바로 연말 배당주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유망 배당주 중에 바로 한 개가 유진테크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갑자기 이런 배당 뉴스가 왜 나왔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주가를 올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배당주 중에 한 개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보고 솔직히 유진테크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배당주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를 뽑을 수가 있겠죠. 바로 통신주 중에서도 KT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한 개는 SO인 이런 게 가장 유명한 배당주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올리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바로 과매도 국면을 거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형적인 과매도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점수는 80점 드리겠고요. 가치도 좋습니다. 7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군이 바로 진격 포트폴리오에 또 한번 편입되면서 우리에게 어닝적인 수익률을 보여줄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골라온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바로 대륙제관이라는 종목인데요. 대륙제관과 태양이라는 종목, 이 두 가지 기업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부탄가스계의 양대 산맥이다. 그것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양대 산맥이다 라는 부분이겠죠. 지금까지는 태양, 바로 이 기업이 부탄가스의 과의 1인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대륙제관도 크게 따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점유율 자체도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는 수치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업계 2위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대륙제관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과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대륙제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요. 지금 태양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이미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 지금 선두권에서 태양이 이끌어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대륙제관 같은 경우에는 2등 주식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부탄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식은 상당히 저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더욱더 있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저는 대륙제관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대륙제관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 실적 호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4분기에는 더욱더 높은 어닝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올해를 봤을 때 매출액이 상당 부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1분기와 2분기에 그리고 3분기의 실적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결산 분기 보고서를 더욱더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분기는 말 그대로 마무리를 하는 단계거든요. 자,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과정은 중간 과정이고 어차피 끝이 또다시 반이죠. 그런 모습을 본다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게 이 대륙제관이고 거기에 대해서 차트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매수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삼각수렴 형태를 띠고 있는 주가의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을 고점으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저항 구간에 멈춰 있는 모습이고, 하지만 왜 저항 구간에 있는 종목군을 이렇게 추천하십니까? 바로 지금은 박수권을 돌파했다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이런 종목군은 일단에 1차적인 페이크성 매물이 들어가는 반면에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거기에 차트도 이렇게 만들고 있다니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수 권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 점수를 한번 따져본다면 차트 점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읽게 된다면 상당히 낮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40점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대신 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80점. 그리고 업황테마 점수 바로 소외된 종목군이었기 때문에 30점 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종목군을 스윙주 관점으로 좀 더 길게 들고 간다면 차트 점수는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다. 어차피 지금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가 오랜만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초가로 매수가 잡아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5,500원,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는 5,100원으로 리스크 관리는 짧게 하는 게 바로 이 진격 종목군의 가장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빠져봐야 2%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는 확실하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대신에 매수 가격만 확실하게 좀 더 타이트하게 짚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게 한 건 했습니다. 자, 내일도 더욱더 시청자분들을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종목군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제관 진격 앞으로. 네, 이상으로 오늘 장 내일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로 개설된 종목 상담 게시판 여러분께서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